나이 70이 넘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죠. 일, 가족, 돈, 꿈.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그은 선이 생겼고 마음은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삶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마음의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70대 한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세월이 알려준 그리고 잃고 나서야 깨달은 인생의 6가지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기둥 1.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젊었을 땐 행복이 밖에 있다고 믿었어요.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하나씩 잃어가며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차리는 것이라는 걸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붙잡고 오랫동안 울기도 하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진짜 평화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고요한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는 소음이 사라진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이다. 당신도 지금 삶이 조금 외롭고 고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내면이 평화를 준비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기둥 2.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예전엔 몸이 조금 아파도 그냥 참았어요.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 그렇게 매번 나 자신을 뒤로 미루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무시하며 살아왔을까? 젊을 땐 몸이 조금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작은 통증 하나에도 삶의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해요. 조금만 천천히 걸어요. 지금은 나를 돌봐줄 시간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했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인생은 나 자신을 다시 돌려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마다 천천히 걷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느낍니다. 건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제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괜찮아. 이제 나를 돌봐줄 시간이야. 기둥 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아이들도 각자의 인생으로 떠나죠. 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외로움은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고요한 친구입니다. 73세의 순자 씨는 늘 가족만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바빴고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오기 힘들었죠.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모임을 보게 되었대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 내서 문을 열었죠. 그곳에서 순자 씨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세요. 한 통의 전화,
한 잔의 차, 짧은 인사 한마디로도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을 나눌 줄 압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 기둥4. 삶의 이유를 잃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 필요함이 서서히 사라진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아이들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고 직장에서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시간을 보내는 일로 바뀌어요. 그럴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결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70세의 영자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깊은 허무감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아이들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움직였대요.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매주 도서관에 갑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젊을 땐 가족이 그 이유였다면 지금은 나 자신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둥 5. 감정의 회복력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힘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아픈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고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75세의 미자 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멈춰버린 시간 같았죠. 밥을 차려도 TV를 켜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처음엔 자식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빴죠.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는 결심했어요. 이 슬픔을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감정, 그리움,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들까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물이 줄고 미소가 늘고 다시 꽃을 보며 예쁘다고 느끼게 되었죠. 미자 씨는 말합니다. 누가 내 슬픔을 대신해 줄 순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일으킬 수 있었어요. 감정의 회복력, 그것은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울어도 괜찮고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속삭여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잘 버티고 있어요. 상처는 결국 당신을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픔조차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기둥, 기, 변화에 적응하는 힘 인생의 변해도 나는 여전히 나다 인생의 진실 중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상황도, 나 자신조차도요. 젊었을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설레고 실패도 배움이라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익숙한 것을 놓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습관, 익숙한 사람들, 그 모든 게 내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78세의 경자 씨는 평생을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했죠.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낯선 사람들, 낯선 거리, 그리고 낯선 공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새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낯선 공간이 다시 일상이 되어갔죠. 경자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자 새로움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적응한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힘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변화를 품으면 삶이 다시 열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당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다시 살아갈 용기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진짜 힘이죠. 마무리. 6기둥의 의미 나이 들수록 인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젊음을 떠나보내야 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후회가 아닌 지혜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늙는다는 뜻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 관계 속의 따뜻함,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이 3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6개의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6기둥이란 단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혹은 여전히 집에서 혼자 지내든 우리가 품은 따뜻한 마음만은 어디에서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나답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미소 지어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그 길 위에 쌓인 시간들,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늙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